국내 대형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앞서 마일리지 통합 비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카드사를 비롯해 시장에서 책정하는 마일리지의 가치가 아시아나보다 대한항공이 상대적으로 높아 1대1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어라이언스 연합 탈퇴마저 거론되며 일부 고객들은 마일리지 소멸을 우려해 미리 사용하는 손절성 소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시아나항공 고객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통합을 권고했는데요.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양사 통합 이후 마일리지는 같이 사용되며 소비처가 늘어나 오히려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를 아시아나보다 높게 평가하는데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적립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되죠. 마일리지를 1대1 비율로 통합할 경우 고객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양쪽 모두가 해당되겠죠. 만약 1대1로 통합할 경우 대한항공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항공 마일리지는 일종의 부채로 인식되죠.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지난 2분기 기준 각각 8,416억 원, 또 2조 5,041억 원의 마일리지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사가 통합이 되면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로만 3조 원이 넘는 부채를 쌓아야 하는 셈이죠. 아울러 통합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동맹체 스타어라이언스 탈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고객들은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는 스타어라이언스 내에서 항공사 티켓을 발권하거나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고객들은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막혔을 뿐더러 사용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며 마일리지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가 최근 늘리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마일리지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커피 등의 음식료나 음악이나 데이터 이용권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움직임이 늘고 있다며 소멸이나 가치 하락을 우려해 미리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르면 이달 중 인사나 마일리지 등의 시스템 통합 작업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두 항공사가 그동안 다른 시스템을 사용해온 만큼 내부 시스템이 완전히 통합되기 전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일리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대한항공 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도 이러한 실사 과정에서 결정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이 확정되면서 양사 마일리지 통합 비율에 가장 큰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통합 비율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카드 업계에서는 양사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을 3대2로 내다보고 있는 시각도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대한항공의 1마일리지는 1,500원, 아시아나항공의 1마일리지는 1,000원으로 가치를 평가받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발표 당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양사의 마일리지가 통합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가 사라지지는 않게 됐죠. 다만 양사의 마일리지가 같은 가치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국내 최대 항공사인 만큼 아시아나항공보다 마일리지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양사 노선별 적립 마일리지를 보면 국내선의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포에서 부산 노선의 경우에는 각각 215 마일리지 정도가 쌓이는데요. 하지만 국제선인 인천에서 뉴욕의 경우 대한항공은 6,879 마일리지, 아시아나항공은 6,865 마일리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지금 마일리지를 소모하는 것이 좋을지 통합 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고객에 할인 쿠폰을 제공하거나 라운지나 전용 수속 카운터를 이용하게 하거나 무료 추가 수화물, 우선 탑승, 좌석 업그레이드, 마일리지몰 이용, 제휴사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휴업체 규모나 할인율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 사용처가 더 넓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선이나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다르긴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사용처가 마땅치 않았던 소비자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통합되는 것이 이득인 셈이죠. 하지만 마일리지 통합 이후 대한항공 서비스에 소비자가 몰리면서 좌석 업그레이드나 라운지 이용 등에서 경쟁이 심해져 피해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한 소비자의 경우 항공동맹 관련 혜택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데요. 항공동맹은 여러 항공사가 제휴를 맺어 동맹사를 이용한 고객이 다른 동맹사에서 발권이나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에어프랑스나 델타항공이 있는 스카이팀 소속이고 아시아나항공은 루프트한자나 유나이티드 항공 등이 가입한 스타 얼라이언스 소속입니다. 이 때문에 스타 얼라이언스 소속 항공사와의 연계 혜택을 노리고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쌓은 소비자는 합병 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마일리지 사용처가 한정적인 만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가치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마일리지 몰 등에서 잔액을 소진하는 소비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카드사는 대한항공이 확정한 마일리지 개편안에 따라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적립 비율을 안내할 방침인데요. 유효기간이 남은 아시아나항공 제휴 신용카드는 통합 마일리지 체계에 따라 적립 비율을 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통합안을 내놓기 전까지 카드사가 비율에 관여할 수 없다며 통합 비율에 대한 윤곽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미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 1대1 비율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대한항공 소비자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그 가능성은 작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들은 피인수되는 아시아나의 마일리지가 불리한 조건으로 통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데요. 항공 마일리지는 통상 제휴카드를 이용하거나 항공권 구입을 통해 적립되지만 고가의 연회비를 지불하고 마일리지 적립률이 높은 카드를 찾는 이들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번 주 들어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일리지는 보통 무료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을 할 때 사용하는 게 가장 유리한데 하지만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항공권 관련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마일리지 몰이 유일한 소비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기준 아시아나 마일리지 몰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은 음악이나 데이터 이용권이 전부였습니다. 커피 등의 음식료를 비롯한 다른 상품은 모두 매진이었죠. 항공권 대비 마일리지 몰이 효율이 크게 떨어지지만 그나마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쓰고 보자는 손절성 소비가 나타났습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를 해지하는 이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적립을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온 카드사들도 이에 따라 불안에 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항공사와 마일리지 적립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카드사들은 지금도 국내 자동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초대형 가맹점인 현대기아차와의 협상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겪고 있습니다. 관련한 한 업계 관계자는 자세한 마일리지 정책이 나와야 알겠지만 마일리지 적립 기준이 대한항공 기준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카드사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이슈는 여러모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데요. 이 가운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를 모두 만족할 만한 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디 되도록 누군가에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